이게 무조건 같이 있어야 돼. 지식만 알아도 흐름을 모르면 써먹을 수가 없고, 내가 흐름을 잘 느껴도 뭘 써먹어야 되는지 종류를 모르면 뭔가 아무것도 안 돼. 단원이 배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흐름이 되게 보여. 진짜야. 이런 걸 알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개념이 진짜 완벽에 가까워지거든. 어느 순간 이게 문제가 좀 읽혀. 문제가 좀 읽히는 경험을 하게 돼. 약간 유레카? 내가 이 정도 수준의 문제를 해석한다고? 이런 경험을 하게 돼.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너희들이 공부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진짜 맞돌이로 수학 공부를 유난히 잘하는, 수학 공부 잘하는 친구들만 아는 비밀 공부법을 이제 대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친구들이 공개하면 엄청나게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자, 수학 공부할 때는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해요.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이 필요해. 개념이라고도 하지. 그치? 지식이 필요하고 그걸 적용시켜 갈 수 있는 그 요리가 완성되어 가는 것에 대한 흐름이 필요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길러가면서 공부해야 돼. 이게 무조건 같이 있어야 돼. 지식만 알아도 흐름을 모르면 써먹을 수가 없고, 내가 흐름을 잘 느껴도 뭘 써먹어야 되는지 종류를 모르면 뭔가 아무것도 안 돼. 둘 다 동시에 알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식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유튜브 찾아보면은 뭐 개념이나 어떤 단원에 대한 내용 이런 걸로 좀 내가 환원시켜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흐름 같은 경우는 뭐 실전 개념, 뭐 필연성 이런 단어들로 내가 뭔가 좀 연결시켜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지식 공부하는 건 무엇이냐? 지식은 일단 암기가 기본이야, 얘들아. 단원에 대한 내용은 외우는 거야. 물론 그걸 흐름을 가져가면서 외울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외울 수 있지만 일단 외우는 게 기본이시고, 여러분들 근데 외울 때 지식만 외우는 거지 문제 푸는 방법을 통으로 외우는 게 아니야. 풀이를 통으로 외워가는 게 아니야. 이런 거는 개망해. 절대 외우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정수나 자연수 막 이런 문제에서 이런 용어들이 나와. 정수가 뭔지는 알아야지. 자연수가 뭔지는 알아야지. 이런 거 외워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런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거야.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양수로 그려지는지 음수로 그려지는지 그래프 개형이 뭐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되는지 이런 거 정도는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점근선이 뭘 나타내는지 이런 거는 외우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그 지식 공부 같은 경우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가고 오래오래 기억하는 게 핵심이야. 여러분들은 최소 수능을 보러 갈 때까지는 기억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정확하게 알면서 오래 기억하는 걸 동시에 이루어줄 수 있는 아주 맞돌이 방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내가 공부한 단어를 친구한테 설명해 보는 거야. 그래서 설명을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면 그거 완성이야. 진짜 중요한데 여러분들 중에 그 누구도 내가 친구들에게 개념을 설명하면서 공부하고 있진 않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하라고 하면은 바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 되게 신기하지? 근데 못하는 친구들은 하라고 하면은 내가 그걸 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해가는 걸 내가 설명을 할 때 듣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 들었으면은 무언가에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나?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실제 그런 것보다 하면서 뭔가 해보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라 해야 될까? 설명을 하다 보면은 은근히 막히는 게 되게 많고, 이 문제가 어떻게 문제가 풀려가고 이 개념이 왜 지수함수 단원이 이런 순서로, 왜 확률과 통계에서 통계 단원이 이런 순서로 문제와 단원이 배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흐름이 되게 보여. 진짜야. 이런 걸 알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개념이 진짜 완벽에 가까워지거든. 내가 이거를 뭐라고 학생들한테 얘기하냐면 약간 철수 공부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가상의 철수를 만들어서 철수를 앞에 딱 세워두고 철수는 설명을 하는 거야. 철수야, 확률과 통계는 경우에서부터 시작한다. 경우에서에서 순열은 이런 건데 왜 이렇게 된다. 저건 저렇게 된다. 설명하는 거야. 이게 철수 공부법이야. 농담이고, 굳이 친구들한테 설명을 직접적으로 안 하더라도 너희들이 마음속으로라도 하고 있으면 돼. 알겠지? 자, 여기 내가 이제 예시를 들어보려고 쓴 건데, 내가 요거 촬영을 하면서 급하게 옆에 가가지고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쭉 적어본 거야. A4지 한 장에다가. 우리 개념서를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뭐 개념이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치? 이런 것들을 내가 기억나는 대로 이렇게 A4지로 적는 거야. 그래서 어떤 개념들이 어떻게 있었는지 이렇게. 책을 백기라는 게 아니야. 책을 덮어두고 백지를 딱 펴둔 상태에서 개념이 진짜 완벽하게 되면 백지에도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어. 근데 모든 내용이 백지에 다 들어가진 않을 수도 있지. 근데 백지를 완성시켜 가면서 내가 뼈대를 굉장히 훌륭하게 잡아갈 수 있다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한 번도 약간 이런 공부 안 해봤으면은 진짜 솔직히 한번 해보셔. 이거 정말 좋거든. 내가 이거 약간 뭐랄까, 강사 주변 동료 강사분들도 보면은 약간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병행해서 알바하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야.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처음에 진짜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진짜 개 못해. 설명도 개 못하고 문제도 개 못 풀어. 대학교를 어떻게 갔나 싶을 정도로 못 푸는 친구들도 많은데, 한 달, 두 달 이게 쌓이면은 어느 순간 개 잘해.
진짜로 말도 안 되게 실력이 많이 늘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걸 한번 해보시고 꼭 느껴보면 좋겠어. 자, 이제 다음으로는 흐름 공부 한번 설명해 볼게요. 흐름 공부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개념 공부랑 같이 병행해서 가는 거야. 자, 흐름은 외우는 게 아니야. 외우는 게 아니고 항상 반복돼서 동일한 흐름에 노출되어 보는 게 기본이야. 그래서 기출문제 같은 거를 여러 번 보고 반복해서 보라는 게 이런 거야. 동일한 흐름에 반복돼서 노출돼서 약간 감각적으로 알아가는 거야. 100% 암기할 수가 없어, 흐름은. 그냥 흐름은 이해하고 깨닫는 거야. 감각의 영역이거든? 그걸 깨달으려면 반복적으로 같은 상황에 노출되는 수밖에 없어. 야, 뭐 이게 재능 아닌가요? 그럼 뭐 재능이라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절대 뭐 어떤 상황은 어떻게, 저떤 상황은 저떻게 이렇게 하나씩 외워가는 게 아니야. 상황에 대한 정리는 흐름으로 기억해가는 거야. 유난히 너무 내 머리랑 안 맞아. 사고방향 스타일이랑 너무 안 맞는 뭔가가 있어. 그런 것들은 외워야지. 그런 건 이런 흐름의 정도가 어떻게 갔었더라라고 외워가도 돼. 되게 특수한 경우가 몇 개 있겠지. 그치? 그런 경우는 외워가도 되고 너무 100% 이해해서만 넘어가려고는 고집 부리지 않으셔도 돼요. 자, 여기 아주 핵심 2개를 적어놨는데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을 먼저 정리를 해가면서 흐름을 알아가는 거야. 이걸 빈출이라고 하지, 빈출. 굉장히 빈도 있게 출제되는 표현들이 있어. 그런 것들 먼저, 그런 거 시중에 문제를 많이 접할 수 있단 말이야. 다양하게 접할 수 있고. 그런 흐름들에 먼저 노출돼가면서 빈도수 높게 나오는 흐름들을 먼저 내가 뉘앙스를 알아가는 거야. 같이 병행해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그 흐름을 만들어주는 힌트들이 있어. 그 힌트를 체크해 가면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학생들한테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뒤에 예시를 좀 들어놨는데 요렇게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색깔별로 힌트 체크를 해놓고, 그러니까 형광펜으로 찍찍 그어놓은 거는 힌트로 내가 체크하는 부분이야, 문제에서. 아까 앞전에서 봤던 출제자의 힌트 여기에 해당하겠지, 그치? 그리고 한국말로 적어놨잖아. 색깔 맞춰서 글씨로 적어놨잖아. 이런 것들이 바로 내가 앞에서 말한 문제에 대해서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문제를 볼 때 문제에서 힌트가 무엇이 있을까를 체크해 보려하는 연습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고 흐름 공부가 잘 되어 있다 보면은 뭐 내가 뭐 이거 영상을 보는 모든 학생들을 뭐 1대1로 만나서 다 케어해 줄 수는 없으니까 이게 방향에 잘 맞춰서 표현에 대한 어떤 정리를 해가고 흐름 공부를 해당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게 문제가 좀 읽히는 경험을 하게 돼. 약간 유레카? 내가 이 정도 수준의 문제를 해석한다고? 이런 경험 하게 돼. 거기가 바로 청신호야. 그거부터가 시작이야. 유튜브로 치면은 갑자기 이제 알고리즘 탄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아까 내가 서두에 라면 끓이는 걸로 비교했잖아. 이런 거랑 똑같아. 라면을 계속 끓이다 보면은 왜 이 타이밍에 스프를 넣는지, 왜 이 타이밍에 면을 넣는지에 대한 이해가 생겨. 이해가 깊어지다 보면 응용도 돼. 그러니까 막 다양한 재료들을 넣을 수가 있게 돼. 뭐 파도 넣고 고춧가루 넣고 버섯도 넣고 해물도 넣고, 그러면 그 각각 재료들에 대한 개념을 내가 다 지식을 알고 있으면 그 지식에 대한 바탕으로 어느 정도 타이밍에 어떻게 넣어주면 맛있게 나오겠다, 이런 응용이 된단 말이야. 그게 개념과 흐름의 완벽한 조화가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흐름 공부할 때는 이제 되게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것보다 한 문제를 깊이 파는 게 훨씬 중요해. 힌트를 최대한 체크해서 힌트를 최대한 하나로 묶어서 문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문제의 구조라고 하지, 문제 풀이 설계라고도 하고, 그런 것들을 세워보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깊이 보는 공부가 흐름 공부는 굉장히 좋다. 라면에 비교하면 이런 거지. 라면 종류 100가지를 사가지고 하나씩 끓여보는 것보다 한 개 라면을 100개 사가지고 그냥 그 한 종류만 일단 마스터하는 거야. 내가 뭐 너구리를 샀다 하면은 일단 너구리 끓이는 것만 마스터하는 거야. 그래서 100번 끓여가지고 일단 한 종류 먼저 마스터를 한 다음에 다음 종류로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들 이 공부가 시간이 엄청 들어갈 것 같지만 100가지, 내가 아까 라면 종류 얘기했잖아. 처음에 하나 했을 때 들어가는 시간에 비해서 한 2개, 3개까지는 뭐 똑같이 들 수 있지. 근데 쌓여서 한 10개, 15개 넘어가다 보면은 첫 번째 했던 거보다 압도적으로 시간이 줄어. 근데 그게 더 가서 막 80번째 막 이렇게까지 넘어간다 가정하면은 시간이 거의 안 될 정도로 정말 시간이 급진적으로 짧아져. 유튜브 보면 막 그런 얘기도 많잖아. 한 문제 뭐 1시간씩 고민해보고 풀어보세요. 문제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해보세요.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1시간 고민하라고 했다고 그냥 1시간 동안 책만 보고 빠개지는 머리 들고 그냥 뭐 맹목적으로 문제만 보고 있으라는 게 아니야. 내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잖아. 문제를 보고만 있는 게 아니고 문제에서 힌트를 잘 매칭시켜서 찾아내야 되는 거야. 알겠지? 해설지가 없으면 제일 좋고, 영 안 되면 해설지를 펴놓고 해설지의 각각 줄에 해당하는 풀이가 어느 문구에서 힌트로 됐는지를 이렇게 매칭시켜 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되겠지. 그래서 이제 사실 좀 결론을 말하면
비밀 공부법이라고 했는데 이게 비밀이 아니야. 유튜브에 이렇게 뭐라 해야 돼, 수학 공부법 치면 엄청 많이 나오잖아. 엄청 많이 나와. 그냥 그 내용 그대로야. 뭐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게 아니야. 요즘 엄청 고도의 정보화 사회 아닙니까? 수학 강사분들 중에서도 유튜브 하시는 분 되게 많지 않나요? 그래서 막 내가 어쨌든 구독자 끌고 싶고 막 이러면은 뭔가 공부법을 뭔가 되게 대성하는 무언가 본질 같은 거, 엄청난 거,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싶잖아. 다 그냥 허투루 얘기하시겠니? 다 되게 좋은 내용들 얘기하시겠지. 그래서 그런 분들의 다 근본이 동일해. 근본적인, 나도 마찬가지야. 근본은 동일해. 개념과 흐름이야. 근본은 동일한데 이게 이제 그거 위에 다양한 강사분들의 자기의 색깔이 조금씩 칠해져 있는 거야. 뭐 나도 마찬가지겠지. 나도 어떻게 보면 이 지식과 흐름이라는 부분이 나의 색깔이 칠해져서 나온 어떤 단어일 수도 있어. 강사분들, 설명하시는 분들마다의 어떤 색깔이 좀 칠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너희들이 마음에 드는 색깔을 발견했으면 가가지고 그냥 서서히 물들어가면 돼. 그 색깔에.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그 색깔을 점점 내가 맞춰가면 돼.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중간에 선생님 좀 바꾸지 마.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공부한다는 거는 내가 나에게 무언가 가르침을 주시는 분의 색깔을 받아가는 거야. 독학을 하지 않고 무언가 강의를 듣는 공부를 하는 순간 그분의 색깔을 내가 이렇게 물들어가는 거야. 그분의 색깔로. 근데 어느 순간은 빨간색 선생님의 색깔을 물들었다가 어느 순간은 파란색 선생님의 색깔을 물들어. 어떤 끔찍한 혼종이 되겠지. 좋겠어? 당연히 안 좋아. 대부분 학생은 그걸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한 선생님 정했으면은 계속 들어. 마음에 안 들다고 찍먹하고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이렇게 듣지 말고 이 강의는 이 선생님이 좋네, 저 강의는 저 선생님이 좋네, 모의고사 해설 강의는 A 선생님이 잘한다, 근데 개념 설명 B 선생님이 잘한다. 그래서 둘이 막 섞어 듣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마. 쭉 들어서 그냥 그 선생님의 색으로 나를 물들이세요. 근데 이 비밀 공부법에 사실 아주 큰 문제가 있거든. 바로 뭐냐면은 너희들이 아직도 유튜브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 영상 지금 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 아직도 유튜브를 보고 있어. 이거 보면 또 다른 거 넘겨서 또 다른 거 또 보겠지. 이제는 공부하는 거 봤으니까 순공 시간 채웠으니까 또 넘어가서 이제 게임하는 거 보고 뭐 아이돌 보고 뭐 해야겠지, 그치? 아직도 니들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게 사실 제일 큰 문제야. 나는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도 들어. 사실 최고의 공부법은 그냥 유튜브를 삭제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닐까? 유튜브만 삭제하면 뭔가 시작은 될 것 같아. 너희들도 이제 제발 끄시고 이제 공부 좀 시작해.